문제 11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절저치 않은 것은, 자, 무죄 추정 원칙 이거 언제 들었다? 50하고 8차. 일단 무죄 추정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 사실 인정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측면의 유형 무형, 자, 일단은 차별 취급이 가하는 유죄 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모두 다 포함한다. 맞아요. 유형 무형, 그다음에 사실적 법률적 다 포함하는 거 맞는 지문. 이거 많이 나와. 1번 지문은. 자, 2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거 나오면 판례 2개 있잖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데 구금이 된 경우가 있고 구금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선거로 당선은 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에 선거 범죄 등으로 조사, 자, 수사, 자, 재판, 그런 과정에서 아직 확정 전이라면 이러면 무죄 추정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 추정. 다만 구금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업무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임기가 개시 때 임기가 개시된다 해서 바로 여기서 구금이 됐으니까 업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단체장이 대행토로 가는 건 이거는 합헌이고, 하지만 구금이 안 됐는데 그러면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단체장이 대행토로 가면 이건 위헌이다. 너무나 많이 나온 사건이에요. 따라서, 자, 구금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로 간 건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법 위반 사실 공표, 자, 사죄 사과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자, 이거 나오면 전부 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됐다라고 했던 판례인 거 아시죠? 다만 이제 사죄 사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는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양심도 함께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럼 요 사건의 대표자 빼놓고는 나머지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격권, 사람이 아니니까 양심은 얘기하면 안 되죠. 따라서, 자, 공정거래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누구 입장에서? 사업자 단체니까 법인 입장에서 인격권 침해, 알겠죠? 재헌법중 위배되고, 그다음에 인격권 침해다. 맞는 지문. 자, 11번 4번.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주 제일 나쁜 범죄죠. 요거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자,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수록된 영상 녹화물로 과거에는 법정 진술을 대신했는데, 이게 법정 절차에서 결국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 반대 신문권을 보좌하는 거지 무죄 추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물, 요 사건 딱 보시면 이제 종전 판례하고, 자, 지금 최근 변경된 판례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 사건은 무죄 추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정권이라는 문제하고는 무관하다. 자, 그래서 요 무관하다는 걸 헌재는 이렇게 표현하죠. 관련이 없다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관련이 없어요.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관련성이 있어야 돼야 그 다음에 위배된다 또는 제한이다, 여기는 침해로 위배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단순한 제한에 불과하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예 얘는 헌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는 조금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종전에는 영상 녹화물로서 법정 진술을 대신해서, 자, 결국 반대 신문권 보장이 안 되더라도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컸다. 하지만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영상 녹화물이 아니라 전문, 자, 상담, 자, 신뢰가 높은 상담 과정에 있었던 상담사, 예, 전문 신뢰가 높은 분이죠. 신뢰 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진술을 대신케 하는 거는, 자, 반대 신문권 보장, 무기대 등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기대 등 적법 절차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관련이 있지, 요거지. 자, 무죄 추정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으니까 제한도 따지지 않고 침해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자체가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냥 적법 절차 원칙,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 보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볼게요. 자,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거, 적법절차 원칙 12조이랑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다. 자, 일정 기간 수사관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세법 위반, 압수물품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기속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압수물품은
임시적이죠. 하지만 몰수는요. 이거는 종국적이면서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형벌의 일종이잖아요. 형이잖아요. 형. 이거 구별하셔야죠. 자, 압수물품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예배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 맞는 지문. 자, 2번 전원개발법에 있어서 인근 주민, 관계 전문가들 자, 의견을 듣는 청취 절차, 주체가 반드시 행정기관, 독립 제3기관이 아니더라도 이거 전원개발해서 인근 주민에게 전문적 의견을 듣는 거예요. 환경피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원개발 사업자, 그 주체가 되어도 그게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도 반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마련되어 있다니까요. 반하잖아요. 법원에 의해서 범죄 인도심사. 법원 중에서도 우리나라 범죄 인도심사는 고등법원 전담이에요. 자, 형사 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별한 절차이므로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 고등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정하는 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은 저도 한 번의 사실심과 저도 한 번의 법률심을 각각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 재판청권도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리성, 정당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죠. 4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체의 자유를 위해서 들어왔다가 자유에 형사 절차에서 도입을 했는데 형사 절차에서 도입했다가 지금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것만 조심해요. 다만 탄핵 절차 같은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 대 국민 간의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죠. 절차에서는 그대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탄핵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 원칙은 신체 자유와 관련된 형사 절차에만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행정상 불이익, 전투경찰, 순경, 징계처분 하나, 인신구금 내용으로 하는 것도 이런 영장처분에도 당연히 적법절차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틀린다. 13번 볼게요. 신체 자유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은 1, 2, 3, 4 이렇게 갖고 기억, 니은, 본 이렇게 뽑는 문제는 왜 이렇게 편제를 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기억과 니은 보고 바로 정답 지문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갖고 해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에요. 기억. 수용자가 민사재판 출정, 법정 대기실,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 개호, 교도관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양손 수갑 한 개를 앞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신체의 자를 자, 일단은 재판에 출정하는 과정에서 저 이것도 도주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재판에 출정하면서 야외 바깥에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거 도주 우려나 이런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거 양손에 수갑 한 개 앞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 해서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바로 자, 기억은 틀렸어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른 거 했으니까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 볼게요. 자,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를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단은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자, 감치예요. 감치는 형벌 아니에요. 자, 형벌 아니에요. 따라서 2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한다 해서 반하진 않아요. 이거는 법원에서도 결정한 거니까요.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죠. 따라서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자,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되고. 와, 그러면 요거는 니은은 안 들어갔으니까 안 되고. D가 다른 걸 리을을 봐야겠죠. 한번 볼게요. 자,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는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자,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거. 동행명령장 떴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도. 동행명령장인데, 이게 영장이 없이 나왔대요. 이럴 때 판례가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특별검사 판례가 있고요. 지방의회 사건이 있었어요. 법원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사건이 있었어요. 자, 국회, 법원. 근데 여기는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었고요. 법원은 원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행명령장 영장 없이 나온다 해도 합헌. 하지만 특별검사, 지방의회는 강제 절차예요.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해요. 그럼 영장이 없으면 안 되죠. 법원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죠. 따라서 이거 위헌이었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보이는 즉시 딱 보세요. 지방의회 떴잖아. 동행영장 나왔잖아. 근데 여기 어디에도 영장이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체포구속에 준하는 사안이므로 도행명령장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지시가 필요하다. 맞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 요게 맞는 지문이네.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결국 2번이었다. 자, 맞아도 보여줘야죠. 맞아 보야죠. 예를 볼게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회복 청구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한 형사동법조항.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회복 시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한다는 건 바라지 않죠. 벌금형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자의 신체자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의적 절차는 강제적 절차가 아니니까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지문을 고른 것은 니은과 디귿. 자, 볼게요. 14번. 14번도 박스 문제. 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인데, 요번에는 골라라가 아니라 옳게 짝지어진 거. 이것도 똑같아요. 기억, 니은을 먼저 보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억. 확정된 구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구제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금전을 부과하는 건데, 강제를 했는데 안 해요. 그거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 부과한다 해서 이거 위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 부과 가능하다. 자, 이거는 이중처벌 금전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이런 거 나와도 자, 대상 목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맞는 지문이니까 일단은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옳은 지문. 자, 니은 지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추징, 몰수에 가름하여 그 가액 납부 명령, 사법처분이나 부가형 성질을 갖는 일종의 형벌. 자, 추징, 형벌. 자, 출국금지 처분 역시 거주 이전의 자료를 제한하는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이런 출국금지하면 한 곳에 가두나요? 뭐, 어찌됐든 외국에만 못 나가고, 뭐,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거는 가두는 게 아니죠. 벌써 틀렸네요. 형벌적 성격을 지는 게 아니죠. 따라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거 바로 기억 니은 보고 여기 오세요. 기억 맞고 니은은 틀린 거 딱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2번 아니면 3번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디귿에서 서로 다르니까 바로 디귿만 봐도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을 보고 문제 해결을 할게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의 집행유예가 중대한 위반으로 취소됐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형을 집행해야죠. 그럼 원래형을 집행한다 해도 이중처벌된 거 아니죠? 따라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때 사회봉사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되었던 본형 전부를 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조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 일단은 아니한다 맞네요. 다시 본형 집행해야죠. 따라서 옳은 지문이니까 디귿이 맞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결국 4번은 니을은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해설이니까 볼게요. 이미 3회 이상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처벌을 받은 사람이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음주운전 1회만 적발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3회 음주운전 전력 근거에서 운전면허 재차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조치에 반한다? 아니죠. 여러분, 음주운전은 영원히 몇 번을 하든 음주운전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이거죠. 음주운전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할까 말까 문제였어요. 자, 근데 과거에는 한 번만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 근데 이 간격이 막 20년 지났는데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위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나서 지금은 10년 내 이런 기간 제한이 붙게 된 조문이에요. 이거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중처벌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100번 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당연한 거예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까 15번 볼게요. 자, 자기책임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절차치 않은 거 볼게요. 자기책임 원리. 자, 1번 자기책임 원리는 민사법, 형사법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 근본 이념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내지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건 맞지 않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져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제재는 자,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아이고, 자 일단 볼게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추천에 반하는 제재는 당연히 헌법에 반하는 건 당연한 거야. 헌법상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다. 10조, 12조 다 도출될 수 있습니다. 2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 소유자 업무에 관해서 범죄를 하면 선박 소유자에게 동일한 벌금형 과도로 규정한 선박 안전법 조항.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여기 중요하죠.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양벌 규정 너무나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양벌 규정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서 사장인 법인도 함께. 그래서 조금 전에 1번에 자기 책임 원칙, 책임이 없는데,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왜 책임을 집니까? 따라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 3번 공직선거 후보자 배우자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상 중대선거 범죄를 범하고 본인은 100만 원이에요. 자, 배우자, 회계 책임자, 사무장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상 그랬을 때 본인 당선이 무효토록 되는 건, 왜 그러면 배우자인데 다른 사람인데 연좌제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아니에요. 선거는 혼자 하기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를 해서 자신과 똑같이 활동을 하라는 거지, 그분들은 내 종업원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이 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그들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그래서 당선이 무효토록 된 거 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명단 당선에 무효로 하는 조항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4번 볼게요. 그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 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 있는 자들의 보유 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자, 공무원 중에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윤리법이 있고요. 공직자 윤리법도 있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자기가 의료상임위원회인데 의료 지식을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로 신탁하거나 또는 아예 다 매각토록 하는 건 청렴, 그다음에 공익을 대변하는 자로서 당연히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반하지 않습니다. 위반된다? 틀린 질문 4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15번까지 봤었고요. 자, 16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문제가. 자, 일단은 1번 여행 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외교부 장관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 요즘에 보니까 국제사회에 어지러운 나라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 사용을 일시 제한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길 가야겠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자,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거. 그래갖고 뭐 의원구를 간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법상으로는. 자, 외교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인의 거주 이전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인데 반하지 않아요. 또 외국가에 왔다 갔다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거는 더불어 알아두세요. 반하지는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죠? 자, 옳은 질문을 찾는 거예요. 자,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를 받은 자. 이 사람은 귀하를 못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사람 귀하를 취소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이 없어도 반하지 않는다 했던 판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주법 조항은 기하가 취소되어 당사자 거주 이전의 자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볼게요. 병역 법령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7세까지만 징집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 27세 이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단기 국외 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거. 단기 국외 여행 허가 받고자 하는 자 27세가 넘는 병역준비역에 거주 이전의 자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7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자, 원칙적으로 자, 허가를 받아야만, 알겠죠?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 이렇게 갖고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물론 나갔다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 있잖아, 스티븐 유처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반하지 않는다는데 침해한다. 틀렸네요. 4번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 또 2차 3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거예요. 빨리 배달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하는 것이고, 행복주권 우러나온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관련된 거고요. 자, 제한은 행복추구권이다. 아시겠죠? 반하지 않는 건 맞아요. 기본권 문제로 틀린 지문이었어요. 정답은 2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17번
17번 볼게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안경사면을 가진 자연인에게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경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건이 좀 까다롭고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도수 측정도 가능하고 안경 제작까지 가능하니까요. 안경업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결국 안과의사들의 영역을 침해한 건 아니에요. 자연인 안경사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거 바라지 않아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2번, 금고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게 많아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업자도 있고, 중도매업자도 있고, 많아요. 근데 7년 이하, 5년, 3년, 이거 전부 다 변호사는 2년이에요.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내 변호문을 못 보게 하는 거.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동조항으로 인해서 개설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7년 이내는 다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직업이란 계속적인 경제적 활동, 돈을 벌어야죠. 계속적 경제 활동. 따라서 이게 직업이죠. 대신 자, 직업의 개념이에요. 직업의 개념. 대신 공공무해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자, 그래서 일시적이다 또는 무상이다. 이건 일반적 행동이자건 10조로 가셔야죠. 요거는 15조 개념이고요. 이렇게 다르다. 따라서 계속적인 소속 활동을 의미하므로 학교 운영위원,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위원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맞는 질문. 자, 4번 볼게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 자격, 관계없이 객관적 사유에서 가장 침해적인 수단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 있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 강력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18번 볼게요. 자, 사생활 비밀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무부 불령인 개호 업무 지침에 따라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작업실 검사하는 행위는 반하지 않죠. 이거 검사해야죠. 아무래도 교정시설 안에서 당사자가 없을 때 교화 개선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래도 그것들은 폐기해야 되니까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교화 개선,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덜 제한적인 대체 수단이 찾을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네요. 적절치 않은 거. 아이고. 자, 2번 볼게요. 자,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을 맡고 국가도로는 국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 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보행자, 법익 또는 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영역이므로 그 위에 자동차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 내밀한 영역,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사생활이라는 건 공개되거나, 그다음에 자, 공개, 그다음에 공표, 그다음에 대외적 해명, 도로 위, 서울광장, 이거 외우셔야지. 공개, 공표, 자, 대외적 해명을 위한 이런 말 나오거나 또는 도로 위, 서울광장 이런 말 나오면요, 이건 사생활이 아니죠. 이건 뭐 판례니까요. 그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영역, 그 위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그에 대해 내밀한 영역의 사생활이 아니다.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 CCTV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침해하는 거 아니죠. 이건 당연하죠. 요즘에 안 그래도 안 좋은 일 많으니까요. 또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뭐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CCTV 설치 침해하는 거 아니다. 맞죠? 4번 볼게요. 변호사 업무에 따른 다른 직업적 활동보다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수임 사건 건수, 수임에 변호사 협회 보고토록 하거나 또는 변호사의 기밀한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탈세를 막기 위한 거예요.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자, 볼게요. 19번. 자, 19번 볼게요.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 표시가 OX가 바르게 된 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억, 니은 보시고 바로 지문 1, 2, 3, 4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걸 전부 다 잘 검토하고 나서 보시면 시간도 뺏기고 또 틀리면 어떡할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 니은 보시고 바로 보시는 거예요. 자, 기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또는 사회적 지위, 신분과 같은 개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맞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인정보, 살아있는 주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특정 정보, 대신 그게 아이디, 근데 아이디만 봐서 모르겠다, 밑에 있는 글을 보니까 정인이구나 알 수 있으면 그것도 해당한다. 따라서 일체 정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 사회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하죠. 자, 보통 이런 얘기해요. 사생활이라는 영역하고, 이거는 남하고 공개가 안 된 영역이에요. 내밀한 영역, 뭐 이런 얘기. 내밀한 정보도 여기에 포함돼요. 하지만 이미 공개돼 버리면요, 공개된 정보는요, 사생활 정보는 아니에요. 다만요, 이거 내 정보는 맞잖아요. 이미 공개됐다 해서 내 정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따라서 여기도 뭐다? 이건 다 내 정보예요.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따라서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정보를 비교해보면 사생활 정보가 개인정보 안에 들어가는, 물론 딱 맞지는 않아요. 딱 맞지는 않는데, 근데 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생활 정보하고 개인정보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다르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여기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있어요. 개인정보는 자, 사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국회의원, 각급 학교원, 교원의 교원단체, 조원,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자, 일단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알 권리, 학생들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생활. 그래서 나이스에 공개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생활, 그 다음에 알 권리, 조화로운 점을 찾은 게 명단 공표가 아니라 명수 공표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명단 공개해버린 거야. 그럼 사생활 침해죠. 침해.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 맞는지 보니까 바로 선지. 내려보세요. 맞는 것도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디귿에서 바로 결정 나는 거예요. 왜? 리을은 어차피 맞는 지문이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디귿 지문 살펴볼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운영, 폐쇄,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공표 들어간 거 침해요? 침해 아니죠. 이번 법위반 사실을 공표 뭐 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한 건 공표한 건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도 아닌데 법위반 사실을 공표 들어간 건 잘못됐고, 여기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벌써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는 거, 유용했다는 게, 자, 이미 폐쇄 명령이나 과징금 처분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걸 공표하는 거지. 법원에서 자, 행정처분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반하지 않아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침해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따라서 기억니은 맞고 디귿은 틀린 지문이니까 요게, 그래서 3번이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죠. 어차피 리을은 맞는 지문이니까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그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변경된 경우, 요것도 많이 나오죠.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것 자체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20번 볼게요. 통신의 자유,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법원 등의 관계기관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교도소장이 열람케 하는 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이 금지된 문서를 열람할 수 없고, 열람한 후 본인에게 신속히 전달도 해야 하므로 해당 수용자의 통신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통신 비밀의 자유는 한마디로 통신 내용에 관한, 자, 침해 금지죠. 부당 간섭이, 그러니까 침해나 공개를 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통신의 자유는 한마디로 보내는 거예요. 통신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 침해가 아니라 여기는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라 라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요. 또 통신의 자유는 신속히 전달해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통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녹화, 이거 징계에도 쓰면 안 돼요. 증거도 안 되고요. 자, 따라서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볼게요. 사생활 비밀 자유를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 조항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편이나 전기통신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 독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통신은 국가에서 침해 가능성이 여타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그 말 그대로. 그래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전기통신 업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대면까지 하셔야 돼요.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확인까지. 자, 이 법조항은 익명,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하는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고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21번 또 보도록 할게요.